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시점 시간인데요. 오늘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청년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언한 인천시, 지난 2023년부터 MZ세대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1,051억 원의 정책 지원금으로 청년 정책을 펴왔는데요. 역대 청년 정책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청년 몫으로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두 분과 인천시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시정 주요 정책이죠. 청년 정책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과정, 의, 아니면은 작년, 올해에 대한 전망까지 전반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설명 이단비 의원님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는 18세부터 39세인데요. 청년의 범위가 포괄적인 데 반해서 인천시의 기존 정책은 일자리 본부의 취준생 정책에 좀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취준생뿐만 아니라 창업, 결혼, 주거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청년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아쉬웠고 저희 청년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해 왔는데요. 2024년 인천시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주거 그리고 창업 등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시 청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주문했던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인천시 청년 인구 증가가 이러한 정책 시행과 맞물려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특위 2년 동안 좀 활동해 오셨다고 하잖아요. 청년특위 의원들이 이제 인천시에 있는 청년 의원들만 할 수 있는 특위입니까? 일단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청년 의원들로 구성하려는 목적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9대 인천시의원 개원한 후에 이제 석정규 의원님 중심으로 젊은 의원님들끼리 교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년 의원들이 많이 진입하기가 힘든데 인천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정작 청년 의원은 김대영 의원과 저 외에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40대가 되시면서 청년은 아니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에 다들 관심이 있고 다양한 분야로 좀 나누어져서요. 같이 이야기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님하고 이단비 의원님 두 분만 지금 청년 의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정혁 의원님 청년 의원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만 38세입니다 아직. 아직은. 그럼 청년 의원 많은데요? 청년 맞습니다. 그런데요 왜 지금 이 청년이 많네요? 네, 저도 맞습니다. 네. 청년 의원들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인천시의회에? 저희가 인천시의회 청년 의원들이요. 그래도 7명, 8명 되다 보니까 거의 40명 중에서 8명이니까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 8명이 전부 다 청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 중에서 7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빠졌군요. 네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8명의 청년 의원들 7명이 청년 특위라고 했는데요. 2년 동안 이정복 시장의 특히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많은 제안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왔을 텐데요. 어때요, 저기 정정 의원님? 청년 특위 위원이시잖아요. 네, 청년 특위 위원입니다. 잘 어떻게 이정복 시장이 제안하고 이런 정책들 잘 이렇게 반영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잘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사실 예결위에서도 좀 다뤄졌던 이야기인데요. 네. 청년 특위에서 요청했던 예산들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석정규 의원님께서 좀 예결위에서 좀 강하게 좀 이야기해서 좀 예산을 일부 더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영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예전에 이제 관심에 좀 많이 가졌다. 이거에 의의를 주장했다면 이제는 관심은 없이 좀 이해하려 하고 예산을 반영하려 하고 이런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좀 큰 점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번 인천시의회 그 30대 미만에 그리고 아까 39세까지 하셨죠, 이단비 의원님? 네네. 청년이 지금 역대급으로 제일 많은 대수 같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보니까 제가
7대, 8대는 좀 나이가 많았고요. 네. 6대 때 좀 젊었거든요. 네. 6대 때 30대가 아마 제가 유일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거의 없었는데 지금 뭐 엄청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의원도 7명이고요. 이제 청년 의원도 8명 정도 들어와서 예. 9대 이제 인천시의회 개회했을 때 청년 의원, 여성 의원이 비약적으로 늘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정말 많죠. 지금 인천시의 여성 의원들이 총 몇 명이죠? 7명입니다. 7명이에요? 네. 정말 늘어났네요. 예, 그러면 오늘 청력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거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죠. 486억 원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 있습니다. 뭐 천원주택,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정책 등등이 있는데요. 이담변님,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인천시가 저소득 청년을 위한 월세 사업을 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2차 신청자를 다음 달 25일까지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무주택 청년과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인천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월세를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말씀하신 천원 주택 사업은 이제 신혼 부부를 위한 사업인데요. 예. 하루에 1,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월세로 나머지 이제 추가 월세는 시에서 부담하는 정책으로 많은 광역시에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예. 인천시만의 특유의 정책이고요. 최근에 동작구에서 만원 주택이라고 해서 이러한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만원 주택 같은 경우는 청년 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원 주택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시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게 서울이나 경기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시의 천원 주택을 모티브 삼아서 다른 광역시에서 시도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동작구 만원주택이면은 한 달이면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원주택 해가지고 3만 원. 한 달에 3만 원인데요. 네. 사실 엄청 파격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정정현님, 이거 이종복 시장이 역점을 갖고 있는 정책 중 하나하고 또 전국에서 또 처음 시작하는 파격적인 천원주택. 사실 이거 사실 혹하잖아요. 하루에 1,000원씩 내고 한 달에 이 신혼부부들, 청년들 너무 좋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 보십니까? 사실 이 유정복 시장을 저희가 견제하고자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예. 이 정책에 대해서는 예. 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천원주택은 정말 획기적이었고요. 솔직히 이런 아이디어 낸 분 승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종국 시장이 또 그래도 뭐 비판할 거는 해야 되고 야당으로서요. 그리고 네네. 또 뭐 잘못된 정책은 비난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잘한 정책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좋은 건 좋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사실 저희 정치인들끼리는 뭐 잘된 것보다는 안 예. 좋은 걸 먼저 보고 예. 안 좋은 걸 많이 지적하기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고 예. 이 정책이 앞으로 뭐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발전해가지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국회의원들처럼 무조건 반대고 무조건 싸우고 그러지 말아야죠. 지방의회는 잘한 건 잘한다. 또 지원할 건 지원한다. 또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시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요거는 정정희 의원님 네. 아까 저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년 동안 20만 원 월세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아까 천원 주택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서도 예. 사실 이 취지는 너무 좋죠. 취지는 좋다. 너무 좋은데 그런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도 강하게 질타했던 부분이 싫다요? 네,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예. 몇 명이 이 예산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없었었고 예. 단순히 20만 원씩 몇 명이면 되겠지 약간 이런 식의 예산 예. 편성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예산 편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정말 이 청년들이 얼마나 사용할 건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이 20만 원이 적정한지 또 예상해보고 정말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이런 것들 고민을 했었어야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런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고 그 단순히 우리 청년을 위해서 지원한다. 예. 약간 이거가 좀 우선이지 않았을까. 준비 단계에서 추계 이런 게 정확하지 않고 네, 전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담현님 이게 보니까 인원이요. 네. 2020년부터 쭉 좀 늘어 인원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세 지원받은 청년들? 일단 22년 같은 경우에는 1,300명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24년에 2,500명, 24년에 3,8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7,700명 정도의 청년에게 월세 지원 사업이 됐는데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지적했는데 지금 정종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원을 하면 선착순으로 이걸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포퓰리즘 정책이고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청년 정책의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아는 청년들만 신청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점차 많은 청년들에게 홍보가 돼서 지속적으로 지금 신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얼마까지 늘어날지를 제대로 예측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고심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출발 당시 뭐 추계라든지 그리고 과정에서는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해까지 한 7,700여 명이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해서 받았다. 상당히 그래도 체감형 정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직접 체감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신청 인원이 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네, 보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분야 218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 창업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변인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일단 청년 창업을 위해서 3년간 600억 원의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요. 그래서 청년 창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창업 공간과 전문가를 매칭하는 컨설팅 사업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는 사업이 청진기 사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청년의 해외 진출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4년간 청년 창업가 100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일단 유정복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해서 특히 이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또는 이제 스타트업을 했을 때 해외로 진출하는 통로를 열어주고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인기 있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청진기 사업 있잖아요.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년간 100명. 그러니까 25명이 뭐 대략 대충 계산하면 1년에 25명 각각 1억 원씩을 지원을 해주네요. 상당한 금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종현님, 이게 사실 얘기만 들어보면 참 훌륭한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벤처 투자 펀드 조성해준다, 청년 창업 공간 그리고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해준다, 다 좋은데요. 청진기 사업, 해외 진출 사업에 100명에게 1억 원씩 지원해준다. 뭐 요즘 정책들 뭐 다 어떻게 괜찮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청진기 사업은 조금 뭐 이거 1억 원씩 해외 진출이 이렇게 효용성이 있나요? 예전에 사실 제가 세무사업을 하면서 이런 창업하는 분들이랑 많이 만났었어요.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했었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데가 했었던 곳이 1억 원씩 지원이었어요. 사실 창업한 모든 곳에다가 1억 원씩 지원을 했었었고 그 1억 원을 투자하면서 너네가 창업을 해라 하고 발전해라 라는 좋은 의도였지만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1억 원은 돈을 받고 단순히 인건비를 사용하거나 본인들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왜냐면 어디 회의를 참석한다는 명분하에 제주도를 가고 어디 해외를 가고. 근데 사실 좀 새는 돈이 많은 측면이 있었군요.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를 기장을 하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과연 이 100명의 창업가를 위해서 1억 원을 주고 과연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당연히 뭐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건 좀 늦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 예산으로는 좀 더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게 어떠실지.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100명 1억 원씩. 100억 원이면 돈이요. 100억 원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좀 우리도 시작했으니까 잘 추적해 보면 어떻게 잘 썼는지 뭐 검사 뭐 이게 감독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일단은 결과가 반드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미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어떤 성과를 가졌는지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의 나이가 39세까지를 포괄을 하는데 취준생, 그러니까 취업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예. 창업 정책을 해달라는 청년들의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정책으로서 또 되게 획기적인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인천 같은 경우는 청년 인구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잖아요. 네. 특히 경제활동 인구가 인천이 부산을 처음 추월한 연도거든요.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저 이야기는 4부에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